플렉스 레이아웃 이미지 어코디언 완성본 미리 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는 것처럼 5개의 칸이 있잖아요. UL로 만들 거고 각각 5개는 LI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LI를 화면에 보는 것처럼 가로 배치하는데, 가로 배치를 이제 인라인 블록, 플로트 레프트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플렉스를 통해서 가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플렉스 요소를 일정하게, 자식 요소를 일정하게 크기 값을 주는 걸 할 거고요. 그리고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플렉스, 마우스가 올라간 LI에 플렉스 숫자를 더 줘서 크기를 키워주고, 그리고 올라가 있지 않은 애들은 줄어들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플렉스 박스가 크기 값을 계산하는 것을 만들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호버 됐을 때 LI의 자식 요소로서 이 검은색 텍스트 컨텐트 이 박스가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마우스를 올리고 나서 0.5초 있다가 밑에 있는 게 나타나잖아요. 자, 이렇게 만든 건 트랜지션 딜레이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 부모 요소가 커지는 걸 0.5초로 줬어요. 그럼 0.5초가 끝나고 나서 나타나라고 하는 딜레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지션 딜레이를 줘서 이렇게 집중도를 높이는 호버 이펙트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냥 반듯한 네모가 아니라 이 부분, 자, 이 부분 보시면 이 부분이 이 자식 요소, 숨어 있다가 나오는 이 자식 요소에 비포 또는 애프터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꺾을 때 트랜스폼 오리진이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꺾어야만 내가 어느 위치, 오른쪽 하단 또는 왼쪽 하단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이제 돌릴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폼 오리진이라는 속성도 공부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Z 인덱스 레이어 순서를 바꿔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Z 인덱스에 대해서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코디언 플렉스 레이아웃을 이미지 어코디언 내비게이션으로 만든 예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작하시게 될 거예요. 플렉스 레이아웃 이미지 어코디언 내비게이션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성본 미리 보기 할게요. 자,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UL에 LI가 5개 있고요. 각각의 LI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로 배치되어 있고요. 플렉스로 가로 배치한 거고요. 그리고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그레이 스케일로 이미지가 변경되면서 전체적으로 커지죠. 그래서 마우스가 올라간 애에 플렉스라는 게 공평하게 줬지만 마우스 올라간 거에다가 플렉스 숫자를 높이 준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0.5초 동안 트랜지션 되면서 커지고 난 다음에 저 밑에 있는 검은색 컨텐트 텍스트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0.5초 대기하고 트랜지션 딜레이가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커지는 가로 배치, 플렉스로 가로 배치하는 부분, 그리고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플렉스 숫자를 더 줘서 크기를 키워주는 부분, 요 부분 먼저 할게요. 자, 그러면 HTML 구조는 UL로 할 거고요. 클래스 네임은 갤러리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LI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을 예정이에요. 자, 그런데 LI 안에 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나오는 콘텐트 div 이 안에 넣을 건데, 일단은 LI만 이렇게 만들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에 n스차일드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해서 이미지를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스타일 보도록 할게요. 자, HTML 구조는 뭐 매우 간단하죠. 자, 전체적으로 바디 서식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폰트 어썸 SNS 아이콘 넣을 거니까 폰트 어썸 CDN도 링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하는 웹폰트 링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갤러리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 밑에 li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배치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검은색 5픽셀짜리 보더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애는 보더가 있으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라스트 차일드로 해서 보더를 없애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갤러리 부분에서 제일 먼저 할 거는, 자, UL 같은 경우에 리스트 스타일을 안 쓸 거잖아요. 넌으로 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바디에 마진빵 넣는지 확인해 주세요. 왜냐면 바디 기본 마진은 전혀 사용하지 않을 거고, 다른 거 할 때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거는 완벽하게 높이 너비를 정확하게 붙여야 되니까 이거 꼭 넣어 주셔야 되고요. 자, 갤러리라는 UL 밑에 리스트 스타일 없애줬고요. 그리고 패딩 제로, 마진 제로.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갤러리를 완벽한 상태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갤러리 밑에 li가 5개 있는 거잖아요. 자, 갤러리 밑에 li에, 자, 제일 먼저 해줄 거는 플로트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줘도 되지만 우리가 뭘로 할 거냐면 플렉스로 할 거잖아요. 일단 플렉스로 했을 때 이게 배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보더 라이트를 5픽셀 솔리드 이렇게 검은색으로 줄게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갤러리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세로 배치되어 있는 애가 가로 배치되겠죠. 그러면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주시고요. 높이 값은 하이트 100 VH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 둘셋넷 5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li가. 왜냐면 li에 크기 값을 안 줘서 그런 거죠. 자, 위드스를 20% 요렇게 줘도 되지만 우리가 플렉스로 크기 값을 이번에 줄 거잖아요. 왜 20%냐면 5개니까 5로 나눠서 20%예요. 그런데 플렉스라고 한 다음에 숫자를 이렇게 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플렉스라는 거는 li가 5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골고루 일씩, 곧 일씩 가져가니까 20%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이 플렉스 숫자를 높여줄 거예요. 그럼 마우스가 올라간 애는 너비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li의 맨 마지막에 있는 애, 자, 여기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있는 li에 보더 5픽셀이 들어가 있는 걸 빼줄 거예요. 곧 li의 라스트 차일드죠. 마지막에 있는 거죠. 라스트 차일드에는 보더 라이트 넌을 넣어주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5번째 있는 보더는 없어지는 거죠. 보더가.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하셨으면 일단은 된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li에다가 이제 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어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li의 nth child가 되겠죠. 갤러리 밑에 li의 nth child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갤러리의 플렉스라고 하니까 갤러리 안에 있는 li 5개가 가로 배치된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갤러리의 플렉스 1이라고 주니까 2라고 줘도 상관없습니다. 1이라고 주니까 어떻게 되죠? 각각이 정확하게 5개가 골고루 너비 값을 나눠 가진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갤러리 밑에 li 라스트 차일드의 보더 라이트 없애준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백그라운드 이미지 넣을게요. 여기에다 백그라운드 이미지 넣는 거예요. 한 줄로 넣을게요. 백그라운드 URL 그 다음에 이미지스 밑에 첫 번째 이미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no repeat 그 다음에 센터.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2개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화면을 4분의 1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들어간 느낌이 안 드는 거는 뭐 지금 당장은 상관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갤러리 밑에 이미지 nth 차일드 2번, 3번, 4번, 5번. 자, 그래서 넘버링을 바꿔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를 여러분이 포토샵에서 생성하실 때도 이렇게 넘버링을 해주시면 찾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러면 위랑 아래가 이제 거의 완벽하게 똑같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에 마우스가 올라갈 거냐면 갤러리 밑에 있는 li에 마우스가 올라간다면, 자, 이거를 해주시는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갤러리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li. 자, 우리 이거 마우스 올렸을 때 나머지 흐려지고, 그리고 마우스가 올라간 A 태그에 오퍼서티가 진하게 들어가는 거 했었죠. 가상 클래스 호버 그 예제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갤러리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li들, 그러면 마우스가 갤러리에 올라갔을 때 전부 다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곧 플렉스를 1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5개 중에 최소한 하나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를 넓게 주는 거예요. 플렉스를 한 3 정도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우스를 올려 볼게요. 그러면 마우스가 올라간 애의 너비는 3인 거예요. 자, 플렉스 3이라는 거는 이 플렉스가 전체적으로 비율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전체에서 3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마우스가 올라간 li는 좀 커지는 거죠. 그런데 li에 우리가 트랜지션이 있어야지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랜지션 0.5s라고 줬어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를 올리면 올라간 애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코디언 갤러리를 할 때 이 부분은 완벽하게 완성이 된 거고, 이제 마우스가 올라간 다음에 트랜지션 딜레이를 조금 갖고 나서 검은색 텍스트 컨텐츠를 갖고 있는 애가 올라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만 더 해주고 갈게요. 마우스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죠? 그레이 스케일로 되잖아요. 곧 여기에 필터라는 속성으로 한 다음에 그레이 스케일을 1이라고 주세요. 자, 그레이 스케일은 0부터 1까지예요. 0.5면 반 정도 그레이 스케일이 되는 거죠. 자, 1이라고 하면 완전히 그레이 스케일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필터라는 속성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게 IE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요. 엣지에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IE나 엣지에 대한 크로스 브라우징을 반드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필터라는 속성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마우스 올렸을 때 마우스가 올라가네. 자, 보시면은 플렉스가 알아서 계산하는 거예요. 마우스가 올라간 애는 3 주고 나머지는 줄여.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자, 물론 갤러리 밑에 li에 플로트 레프트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올려갔을 때 위드스 몇 퍼센트 이렇게 해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플렉스로 하게 되면 뭐 퍼센트 계산을 안 해도 되잖아요. 나누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플렉스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 그러면 다 됐고요. 그러면 이제 li마다 콘텐트라는 이제 저 내용을 갖고 있는 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요 콘텐트라는 거를 넣도록 할게요. 이거 5개 다 넣은 다음에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만 넣은 다음에 하세요. 그래서 완벽하게 작동되면 복사 붙여넣기 해주면 되죠. 자, 이 li 안에 콘텐트가 있고요. 요 콘텐트 안에는 h2 태그. 자, 마우스 올려볼게요. 자, 요거 h2 태그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p 태그 안에 텍스트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SNS라는 div 안에 a 태그로 SNS 아이콘 넣어줄게요. 자, 제가 시간을 좀 저는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자, 그래서 A 태그 이렇게 붙여넣기 했어요. 자, 그리고 P 태그 안에 요 텍스트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자, 요 소스 텍스트 있으니까 굳이 더미 텍스트로 안 하셔도 돼요. 자, 요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왜 트랜지션 딜레이를 줬냐면 얘가 li가 부모 요소가 커지면서 이 콘텐트가 텍스트 P 태그가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면서 텍스트가 줄바뀜이 되잖아요. 이게 되게 보기가 흉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콘텐트라는 부분에 CSS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콘텐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CSS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콘텐트. 자, 콘텐트 부분. 자, 제일 먼저 콘텐트는 자식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포지션 앱솔루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li는 뭐죠? 콘텐트를 담고 있는 부모 요소잖아요. 그래서 포지션 렐러티브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포지션 앱솔루트 렐러티브 하니까 이 콘텐트라는 애는 옆에 li에 넘어가지 않죠. 왜냐면 이 콘텐트는 첫 번째 li를 자기 부모 요소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콘텐트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컬러는 하얀색. 자, 그리고 콘텐트 SNS 밑에 A 태그, SNS 밑에 A 태그는 자, 컬러는 자, 이렇게 약간 어두운 색상 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콘텐트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 줄게요. 자, 그리고 마우스 올라갔을 때 그러면 이제 좌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 요소 기준으로 요 부분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버텀 제로를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버텀 제로를 주면 저렇게 딱 붙잖아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는 뭐냐면 마우스가 올라간 상태니까 저 검은색 박스 텍스트를 갖고 있는 저 컨텐츠는 실은 처음에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요렇게 숨어 있다가 마우스가 올라가면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부모 요소가 이렇게 커지는데 0.5초 트랜지션을 줬으니까 0.5초 딜레이 했다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쪽에 위치시켜야 되죠. 자, 그러면 버텀 제로로 하시면 안 되죠. 자, 버텀 제로로 하면 안 되고 버텀을 한 300픽셀 정도 줘볼까요? 버텀을 마이너스로 줘야죠. 제가 착각했네요. 자, 300픽셀 정도 줬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 위치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컨텐트에 높이 값을 안 줘서 그래요. 자, 컨텐트의 높이 값을 한 350 정도 줬어요. 그리고 버텀도 350 정도 줬어요. 그러면 완벽하게 이렇게 딱 맞춰서 가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li 입장에서 또는 ul 입장에서 여기는 넘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히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li에 오버플로우 히든 해주러 갈게요. 자, 오버플로우 히든을 해주게 되면 얘는 끊어지는 거예요. 자, 오버플로우 히든 해주면은 얘는 지금 이렇게 숨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면 li에 오버플로우 히든 해주는 걸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부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콘텐트가 역시나 트랜지션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트랜지션 0.5S라고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호버 이펙트로 해서 마우스 올렸을 때 나타나는 거 할게요. 자, 부모 요소가 뭐죠? 갤러리 밑에 li에 마우스가 올라간다면 그 자식 요소인 콘텐트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좌표로 잡아주는 거잖아요. 최초에는 마이너스 350 돼 있어서 여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가 마우스가 올라가게 되면 얘가 요렇게 돼서 요 위치로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텀 제로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버텀 제로. 자, 그러면 마우스 올려볼게요.
자, 같이 올라오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쪽이 넓은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지금 4분의 1 사이즈로 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됐죠?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LI가 커진 다음에 나올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LI가 커진 다음에 0.5초 동안 커진 다음에 나타나. 그래서 트랜지션 딜레이를 0.5S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를 올렸잖아요. 그럼 0.5초 대기했다 나오는 거예요. 자, 물론 이 트랜지션 딜레이가 없이 이런 스타일의 호버로 이렇게 콘텐츠가 나오는 걸 원한다면 트랜지션 딜레이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처럼 LI가 커진 다음에 나타나게 하려면 이렇게 트랜지션 딜레이를 0.5를 주는 거예요. 왜 0.5냐면 LI에 준 트랜지션이 0.5기 때문에. 그래서 LI가 커진 다음에 딜레이 했다가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콘텐트라는 부분을 나머지 애들도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자, 이렇게 붙여넣기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사이즈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전체 사이즈로 보니까 요 부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350이란 높이가 좀 크기도 하고요. 자, 제가 100%로 보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은 패딩 같은 걸로 조절해 주시고 패딩 탑 같은 거 좀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컨텐트에서는 한 250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얘도 높이가 250으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컨텐트에 패딩을 한 20픽셀 줬고요. 늘어나는 만큼 늘어났으니까 늘어나지 말라고 해서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까지 줬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까보다 좀 더 낫죠. 그리고 패딩 탑을 조금 주면 되겠네요. 패딩 탑을 좀 더 줘서 패딩 탑을 한 40픽셀 정도 줄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애니메이션 갤러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도 완벽하게 여러분이 하셨어요. 자, 패딩은 40 정도보다 조금 더 줘야 되겠네요. 저는 50 정도 줄게요. 50 정도. 자, 그러면 전체 화면 보면 자, 됐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해줘야 되는 게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거는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건 이 부분이죠. 이 콘텐트에 비포 또는 애프터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조금 디자인을 좀 예쁘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기능적인 면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셔도 정말 훌륭하게 완벽하게 잘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비포 애프터로. 자, 콘텐트에다 하는 겁니다. 자, 콘텐트에 비포로 만들게요. 자, 비포 애프터는 무조건 하고 콘텐트를 시작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위드스 하이트 이렇게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 보시면은 만들고 나서 마우스 올리고 하기 힘들잖아요. 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기 커서를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올리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다 지워오지 말고 여기에서 타이핑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블락캐치가 라이브 프리뷰는 호버가 된 상태로 계속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포지션 앱솔루트 해줘야 되죠. 자, 왜냐면은 비포 애프터는 항상 자식 요소니까. 그러면 콘텐트에 렐러티브를 주로 가는 거예요. 렐러티브 주로 갔더니 이미 앱솔루트가 있어요. 그러면 렐러티브가 있다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콘텐트에 앱솔루트 줬죠.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는 일단 레드라고 줘볼게요. 자, 위드스 100%, 하이트는 한 100픽셀 이렇게 줘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 부분에 그레이스케일로
저기 그레이로 나오는 거는 왜냐면 LI에다 필터 속성을 줘서 그래요. 필터.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좌표 잡아주면 되죠? 좌표를 자, 콘텐트라는 분모 요소 기준으로 해서 레프트는 0. 자, 그리고 탑은 마이너스 100픽셀.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돌려주면 될 거예요. 자, 트랜스폼 로테이트 한 20도 이렇게 돌려줬어요. 자, 마이너스로 돌려줄게요. 20도가 좀 크네요. 20도가 좀 크니까 한 10도 정도만, 한 5도 정도만 해도 되겠네요. 5도. 자, 됐죠? 그 다음에 트랜스폼 스케일에서 조금 키워줄게요. 스케일은 한 1.3 정도.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좌표를 좀 내려주면 돼요. 어차피 이거 모양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를 한 50 정도 줬어요. 그리고 더 내려주시고요. 조금 노가다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좀 더 내려줘도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로 준 애를 다시 빵빵빵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죠. 마우스 올라갔을 때.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다 똑같이 적용돼 있기 마련이에요. 자, 그러면 모두 다 완성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풀 사이즈로 볼게요. 0.5초 딜레이 됐다 나타나고요. 딜레이 됐다 나타나고요. 딜레이 됐다 나타나고요. 딜레이 됐다 나타나고요. 자, 근데 요 부분이 조금 이상하네요. 여기 끝점부터 맞춰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작기 때문에 괜찮은데, 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폼 오리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트랜스폼 오리진. 자, 트랜스폼 오리진이라는 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붙잡고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레프트 버텀을 기준으로 했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게요. 자, 근데 자, 이게 워낙 이제 한 화면에서 보여주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자, 그러면 자, 됐죠? 그러면 이제 트랜스폼 오리진이라고 했으니까 레프트 버텀 했으니까 여길 기준으로 얘가 로테이트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자, 그러면 요 부분 조금 조정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높이를 조금 더 키워줘야 되겠네요. 한 80 정도 키웠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를 조금 덜 주고요. 자, 그러면 너무 덜 줬네요. 자, 이 정도 해줬으면 이제 완벽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게요. 아, 완벽하게 된 건 아니네요. 자, 다시 이렇게 보면 처음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맞춰 놨지만 비포라는 걸로 이제 위가 조금 더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버텀을 한 300 정도로 더 밑으로 내려주세요. 아예 안 보이는 상태로. 그러면 완전히 안 보이는 상태죠. 왜냐하면 하이트 250이니까 버텀 250 해도 됐지만 얘 때문에 이 높이만큼 더 얘가 보이기 때문에 더 밑으로 빼준 거예요. 자, 그래서 플렉스 어코디언 내비게이션을 다 완성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요번 예제에서 사실 이 컨텐츠의 비포 애프터, 비포로 만드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갤러리에다가 플렉스를 주니까 갤러리 안에 있는 LI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알아서 가로 배치 됐고, 거기에 플렉스 2를 주니까 5개가 골고루 20%씩 너비값을 가져갔다는 부분. 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갤러리에다가 갤러리 밑에 LI에 보더 라이트를 줬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애는 주지 않을 거니까 가상 클래스 라스트 차일드로 해서 보더 라이트는 넌으로 줬다는 부분. 그리고 갤러리 밑에 LI에 엔스 차일드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 다르게 줬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 매우 중요하죠. 갤러리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LI,
곧 나머지 애들은 다 1이고요. 갤러리 밑에 li 하나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때 플렉스 숫자를 높여줘서 키워주는 부분. 자, 그리고 콘텐트라는 애가 밑에 숨어있다 나올 건데 li가 넓어진 다음에 딜레이 됐다, 대기했다 나올 거니까 트랜지션 딜레이를 주는 부분. 자, 그래서 화면에 보고 저희가 만든 이 예제가 뭐 쉬운 예제가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예제예요. 사실 예제라기보다도 요 모양, 요 갤러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나이스한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봐도 괜찮죠. 나이스하죠. 자, 그래서 플렉스를 이용한 레이아웃 이미지 어코디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